한적한 상가 골목. 고개를 푹 숙인 사내가 다가와 맨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너덜너덜 너저분한 옷. 한때 흰색이었던 셔츠는 얼룩덜룩해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사내는 보물단지를 대하듯이 품에서 빈 깡통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이 나와 말했다. 아니, 시작부터 재수없게 쓰니 저리 가지 못해? 사내는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고개를 쳐박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상인이 남자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사내는 매섭게 상인의 손을 뿌리쳤다. 안 돼! 만지지 마!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다. 바로 그때 사내는 어디서 났는지 한 손에 칼을 쥐고 상가 주인을 향해 휘둘렀다. 찰나의 순간 비명이 울려 퍼지고 곧이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상인은 바닥에 쓰러져 칼에 찔린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한편 사내는 피 묻은 칼을 움켜쥔 채 어깨를 들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사내는 소중한 무언가를 지켜낸 듯 결연한 표정이었다. 곧이어 경찰이 소리쳤다. 칼 내려놔! 남자는 경찰에게도 달려들 기세였다. 이내 경찰은 총을 꺼내들었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결국 남자는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런데 사내의 행색이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 걸음걸이가 어색할 정도로 몸이 몹시 비둔해 보였다. 조사하던 경찰도 처음에는 여러 겹 옷을 껴입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수상했다. 그래서 옷을 벗겨 몸수색을 시작했다. 몸수색하던 경찰은 기겁하고 말았다. 심한 악취와 함께 몸 곳곳에서 10,000원짜리 100장 묶음의 다발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모두 1,640여만 원이나 되었다. 처음에 경찰은 사내가 가진 돈 뭉치를 훔친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100만 원 단위로 묶인 돈다발의 겉이 낡고 해져 있었다. 그것도 묶인 부분은 하도 오랫동안 묶여 있어 찢어질 정도였다. 사실 그 큰 돈은 거린이 힘들게 모은 돈이었다. 사내는 아주 오래전부터 매일 1푼, 2푼 동전을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지폐로 환전해 몸에 지니고 다녔었다. 그는 오직 모으기만 했다. 안 사고 안 먹고 안 썼다. 그렇게 해서 수중의 돈이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커져갔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이었다. 그 거리는 주민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돈이 모이면 몸에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돈을 분실하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로 돈을 강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후 거리는 몸에 칼과 둔기를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다. 오로지 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경찰서로 끌려오기 직전 시장에서 상인과 시비가 붙었던 까닭도 다름 아니라 그 상인이 자신의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으로 순간 오인했기 때문이었다. 그 거리는 자기 몸 안의 돈을 지켜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거리는 처음에는 돈을 모아서 포장마차라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돈 자체를 모으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모은 돈을 지키는 것이 지상과제가 돼버린 것이다. 사실 우리의 삶도 거린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종종 돈과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 거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하프타임의 휘슬을 불고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감사합니다. 부글님이었습니다.